저희 남편이요, 수요일만 되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영업 접대라길래 또 고생 하나 했죠. 어느 날 남편 외투 주머니에 주차 영수증이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영수증에 찍힌 장소가 우리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우편함에서 꺼낸 카드 명세서에 같은 요일, 같은 결제가 반복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단서였어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집에서 살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에요. 평범하게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같이 버티고 애들 결혼은 아직 안 해도 각자 자리 잡고 저는 조용히 늙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평범하게 늙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저는 52살이에요. 평생 일이라고 해봤자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게 전부입니다. 큰딸은 33살, 막내 아들은 28살, 둘 다 진작에 독립해서 나가 살아요. 연락은 뭐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요. 시부모요? 안 계세요. 애저녁에 다 돌아가셔서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친정도 오래전에 멀어졌고요. 제 일상은 별게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솥부터 확인하고 집안 정리하고 마트 가고 저녁 준비. 남편 들어오면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남편 늦으면 국 다시 데우고 TV 틀어놓고 졸다 깨고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은 57살. 영업부 부장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사람 만나야 한다. 접대가 일이다. 거래처가 갑이다. 그 말이 입에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늦는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 같은 걸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요일만 되면 남편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달라졌다라는 말도 거창하고 그냥 사소한 습관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첫 번째, 옷이 바뀐 게 아니라 고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남편은 원래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셔츠는 늘 비슷한 거 꺼내 입고 넥타이도 그냥 손 가는 대로. 근데 수요일 아침이면 옷장 앞에서 이상하게 오래 서 있어요. 한 벌 꺼냈다가 다시 넣고 또 꺼내서 거울 앞에 대보고 소매 단추를 괜히 만지고 이게 꼭 누가 보면 소개팅 나가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그때도 그냥 생각했어요. 오늘 거래처에 중요한 사람이 오나 보다. 영업직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향수를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요일엔 꼭 뿌려요. 그것도 현관문 앞에서 신발 신고 나가기 직전에. 왜냐면 그 타이밍은 집 밖에서 뿌려도 되잖아요. 차에서 뿌려도 되고. 근데 굳이 현관에서 제가 거실에 있는 걸 알면서.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왜 굳이 지금? 그때도 저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세 번째, 수요일 아침이면 꼭 샤워하고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퍼즐 맞출 때 제일 소름이었는데요. 남편이 원래 아침에 대충 씻어요. 출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수요일 아침엔 꼭 샤워를 해요. 드라이 소리도 길고 면도도 더 꼼꼼히 하고 양치도 한 번 더 하는 느낌. 그런 날엔 이상하게 저를 잘 안 쳐다봐요. 말도 짧아져요. 오늘 늦어. 거래처 만나야 돼. 밥은 밖에서. 끝. 대화가 아니라 통보.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사소한 게 쌓이면 공기가 되잖아요. 저만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 느꼈어요. 수요일엔 남편이 다른 사람 같다. 그래도 저는 그냥 참았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확인하는 순간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수요일 밤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제 머리가 딱 멈췄습니다.
하는 순간은 냄새였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옷을 툭 던지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빨래를 들고 세탁실로 갔고 셔츠를 집어들었는데 냄새가 제가 쓰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어요. 여자 향수 냄새 같더라고요. 딱 그 순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의심을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순간에 몸이 먼저 알아차려요. 머리는 아니겠지 하는데 몸이 이상하다를 먼저 외쳐요. 그래도 그때까진 전부 의심이었습니다. 심증만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주차 영수증을 하나 발견합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늘 똑같아요. 문 열고 들어와서 나 씻어 한마디 하고 외투 툭 던지고 욕실로 직행. 영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말하고 웃고 집에 들어오면 더는 말하기 싫은 사람처럼. 그리고 남편은 생활 정리가 진짜 엉망이에요. 회사에선 나름 깔끔한 척하는데 집에서는 주머니가 쓰레기통이에요. 명함, 주차권, 커피 영수증, 고속도로 영수증 그런 게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나와요. 제가 그걸 뺏어 버려주기 전까지는 그대로 며칠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외투를 들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던져놓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냥 옷걸이에 걸려고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지니까. 그것도 그냥 습관이에요. 외투를 들어 올리는데 주머니 한쪽이 묵직했어요. 또 종이 쑤셔 넣었네. 딱 그 생각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건 주차 영수증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이 이상하게 가게 이름이나 금액이 아니라 주소부터 읽히더라고요. 땡땡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 영수증이 뭐가 문제야 싶겠죠.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래처 접대는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회사 근처 빌딩 주차장, 호텔 연회장 아니면 최소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가. 근데 영수증에 찍힌 주소는 애매하게 사람 사는 동네 안쪽이었어요. 남편 회사 근처면 제가 대충 알아요. 남편이 오래 다닌 회사고 회식 장소도 몇 번 들은 적 있으니까요. 근데 그 영수증 주소는 딱 보면 회사 근처 회식 느낌이 아니었어요. 되게 애매하게 주거지 쪽으로 들어간 곳. 오피스텔이 몰려있는 그런 구역이었죠. 회사 빌딩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 그 순간 생각했죠. 거래처 접대를 왜 저기서 하지? 여기까지는 그냥 의문이에요. 내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거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차 영수증 한 장을 들고 제가 거실에 멈춰 서 있는데 욕실에서 물소리만 들리잖아요. 그 물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저 소리 뒤에서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영수증을 당장 버리지 못했어요. 찢어버리면 내가 이상한 걸 본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버리면 아무 일 없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서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행동이 대단한 행동도 아닌데 그날은 제가 선을 넘은 느낌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모른 척 못하겠구나. 남편은 샤워하고 나오더니 별일 없다는 듯이 누워서 잠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만 했어요. 주차 영수증에 적힌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요일 밤 8시대 입차, 밤 11시 가까이 출차. 지금 생각하면 제 의심의 시작은 진짜 별거 아닌 데서 시작됐어요. 손끝에서요. 어느 날은 남편 양복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세탁소 맡기려고 주머니 비우고 먼지 좀 털고 안주머니까지 습관처럼 훑는데 뭔가 바스락하는 비닐 감촉이 딱 걸리더라고요. 처음엔 또 영수증인 줄 알았죠. 근데 꺼내보니까 작은 봉투였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딱 아시죠? 호텔에서 주는 그 조그만 것들.
미니 빗, 일회용 샴푸, 치약 같은 거요. 막구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 굴러다닐 물건도 아닌 그 애매한 것들. 여기서 제가 한번 멈칫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저는 원래 그런 거 받아와도 그냥 바로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남편도 출장 잦은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어디 묵었다 출장 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봉투에서 나는 향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집에서 쓰던 것들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불렀겠죠. 여보 이거 뭐야? 근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순간 머릿속이 먼저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오해면 어떡하지? 괜히 긁어서 싸움만 나면 내가 또 예민하다고 몰릴까? 이 생각이 진짜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걸 손에 들고 서 있다가 조용히 지퍼백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그 어메니티를 지퍼백에 넣고 서랍맨 아래 양말이나 속옷 사이도 아니고 더 깊은데 손 잘 안 가는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싫은 부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인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일단 묻어두자. 나중에 또 뭔가 나오면 그때 보자.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저는 그걸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일부러요. 왜냐면 꺼내보는 순간 제가 뭘 알아차릴까 봐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남편 양복 주머니를 정리할 때마다 저는 자꾸 안주머니를 더 깊게 만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또 걸릴까 봐. 그리고 걸리면 어떡하나 무서워서요. 그때는 몰랐죠. 아, 그때 그게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첫 현실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카드 어플이 있지만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카드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아봅니다. 이 나이대 남자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종이가 편하다고. 명세서는 매달 집으로 와요. 저는 매번 오자마자 그걸 뜯어서 확인합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썼나 정도는 보게 되니까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어요. 명세서 첫 장을 넘기는데 제 눈이 어떤 줄에서 멈췄어요. 가게 이름이 낯설었어요. 땡땡 와인바 땡땡 라운지. 영업이면 저런 데도 가지. 처음엔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옆에 결제 날짜를 보는 순간 뭔가가 딱 걸렸어요. 수요일. 그 다음 줄도 수요일. 그 다음 달에도 수요일.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거.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확인하게 되는 거.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시간대였어요. 대부분이 저녁 8시 이후 밤 10시, 11시 근처. 그 시간대가 제가 주차 영수증에서 본 그 시간대랑 겹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인 흔적을 메뉴로 보는 게 아니라 형태로 보기 시작했어요. 결제 금액이 늘 애매하게 비슷하더군요. 혼자 한 끼로 보기엔 비싸고 여러 명 접대라기엔 작은 딱 2명 정도가 먹었을 법한 금액. 이상하게 같은 동네에서 와인바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작은 결제가 붙어 있습니다. 왠지 주차장, 편의점, 카페 같은 한 번 더 머문 흔적들이요. 저는 그 명세서를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또 덮었다가 했어요. 보면 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니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알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알아버린 사람은 모르는 사람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하면서도 계속 명세서 줄이 떠올랐어요. 와인바, 라운지,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만 반복이라는 퍼즐이 그때 완전히 한 줄로 이어졌어요. 주차 영수증 한 장은 였고 명세서의 와인바 결제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였어요.
그 순간 제가 애써 무시했던 장면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수요일마다 옷장 앞에서 오래 서 있던 남편. 현관에서 굳이 제 앞에서 향수 뿌리던 남편. 수요일 전날 밤만 되면 핸드폰을 안 만지는 척 하던 남편. 수요일이면 꼭 샤워하고 머리까지 말리고 나가던 남편. 질문하면 말 끊어버리던 남편.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하던 남편.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입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묻는 순간 남편이 왜? 라고 대물을 거고. 그럼 저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의심하고 있는지. 그걸 다 드러내야 하잖아요. 나 오늘도 늦어 거래처. 그 두 마디가요. 예전엔 그냥 익숙한 말이었는데 그날은 제 귀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어요. 회사에 등산 동호회 생겼다. 임원들이랑 같이 가서 빠지면 안 돼. 팀 분위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평소에 계단만 올라가도 숨찬 사람인데. 근데 남편 표정이 너무 준비된 말 같았어요. 더 묻기도 애매하게.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는데 저는 이상하게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등산 그 단어가 자꾸 걸렸어요. 핑계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 머리는 제멋대로 굴러가더라고요. 남편은 저녁에 들어왔어요. 등산했다는 사람치고는 뭔가가 이상했어요. 흙냄새나 땀냄새 같은 게 아니라 묘하게 정돈된 냄새. 샤워하고 나온 사람 냄새.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고 저는 그 사람 차 키를 집었어요. 남편은 차도 집처럼 어질러요. 영수증, 물병, 과자 봉지, 주차권 등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이 차에도 쌓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치우거든요. 늘 하던 일인데 그때는 뭔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바닥 매트 위에 뭔가 반짝했어요. 처음엔 동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귀걸이 한 짝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 순간 제가 멍해졌어요. 저는 귀를 뚫지 않았고 차에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큰 증거가 아니라서요. 큰 증거면 차라리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이라도 해볼 텐데. 이건 너무 작아서 더 잔인했어요. 조수석 바닥이면 누가 거길 탔다는 거잖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혹시 거래처 직원이 탔나? 아니면 누가 잠깐 동승했나? 근데 그런 핑계를 붙이는 제 자신이 더 싫었어요. 조수석 바닥에 귀걸이가 왜 떨어져요? 잠깐 태워줬다 해도 귀걸이가 한 짝만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다닌다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귀걸이 잃어버리고 내렸다는 건데 그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작은 걸 집어들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걸 바로 버리지 못했어요. 초반에 주차 영수증도 그랬죠. 손에 쥐는 순간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그래서 귀걸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제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남편이 일부러 흘린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남편은 이런 걸 챙겨서 처리할 만큼 꼼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게 실수로 나왔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이상해졌어요. 밥을 하다가도 손이 멈춰요. 찌개 간을 보다가도 멍해져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물을 틀어놓은 채로 한참을 서 있어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더군요. 주차 영수증, 호텔 용품, 카드 명세서에 와인바, 조수석 바닥에 귀걸이. 그것들이 각각일 땐 그럴 수도 있다였는데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니까 그럴 수 없다가 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남편에게 묻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제 삶이 바뀔까 봐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자꾸만 스스로를 달랬어요. 내가 예민한 거다, 오해다.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도 저는 그 귀걸이를 버리지 못했어요. 버리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편을 의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갖고 있으면 제가 이미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둘 다 지옥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니겠지 속으로 수십 번을 반복하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해요. 진짜 현실감 있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대놓고 뭘 흘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뭔가가 자꾸 삐져나와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손에 작은 선물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크지도 않아요. 손바닥만 한 박스였죠. 원래 같으면 뭐야 나 선물? 이러고 웃었겠죠. 근데 그날은 제가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제 안에서 수요일이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박스를 식탁에 툭 올려놓고 나 씻고 올게 하고 욕실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나쁜 짓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안 열어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리본을 풀면서 손이 떨려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남편을 도둑처럼 뒤지는 거잖아. 근데 손이 멈추질 않아요. 박스를 열었는데 안에 립밤이 있어요. 입술 트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요. 그 순간이 진짜 이상해요. 립밤이 문제가 아니라 왜 선물 박스에 립밤? 너무 여자 물건이고 너무 상황이 떠오르는 물건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요. 머리 젖은 채로. 남편이 제 손에 립밤 들린 걸 보는 순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어요. 진짜 0.5초 정도. 저는 바로 묻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이요. 여기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니야. 하고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섭게 웃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얼버무려요. 아, 그거? 그냥 너 쓰라고 요즘 입술 트잖아. 이게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남편이 평생 제 입술 튼 걸 신경 쓴 적이 없어요. 갑자기 립밤을 선물 박스에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못 물어봐요. 왜냐면 남편은 이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TV를 켜고 밥은 이런 걸로 분위기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립밤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관해요. 언젠가 이게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미친 짓 같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결국 저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거창한 수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생활 속의 작은 행동부터요. 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수요일 결제 옆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어요. 와인바와 라운지 상호가 찍힌 줄을 접어 표시해두고 제가 모아온 주차 영수증과 귀걸이까지 같이 봉투에 넣었어요. 그 봉투를 서랍 제일 아래 수건 밑에 숨겼어요. 웃기죠? 제가 우리 집에서 뭘 숨겨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숨기지 않으면 제가 제 표정으로 다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수요일만 되면 달력을 보게 됐어요. 이번 수요일은 몇 일이더라. 그 생각이 제 머리에 기본값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서 문자를 봐버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가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순간 문자 오는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미리 보기가 딱 뜨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서 보지 않았어요. 그 문자 한 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와인 남겨둔 거 다음에 마셔요. 이제껏 혼자 끙끙 앓았던 증거들이 전부 한 줄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남편한테 바로 따지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순간 제가 떠오르는 게 분노가 아니라 공포거든요.
아, 진짜였구나. 내가 이제 알아버렸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 집은 이전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다시 꺼지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에서 나오고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밥만 퍼요. 다음 주말에 큰딸이 집에 오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면서도 불안했어요. 누군가 집에 오면 제 표정이 들킬까 봐요.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눈 왜 그래?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딸은 오자마자 업무 관련해 프린트 할 게 있다며 자연스럽게 컴퓨터 쪽으로 갔어요. 그때 남편이 있었냐고요? 그날은 마침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미친 타이밍으로 화장실을 갔어요. 딸은 그 사이에 컴퓨터를 켰고 메일을 열려는 순간 화면 한쪽 상단에 작은 알림창이 툭 떴어요. 진짜 잠깐. 한 2, 3초.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딸은 그걸 봤어요. 호텔 예약 확정. 그 문구가 딸 눈에 박히는 순간 딸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그 표정을 알아요. 우리 딸은 평소에도 눈치가 빠른데 뭔가 확신이 들면 얼굴이 차가워져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먼저 올라오는 얼굴. 엄마. 이거 뭐야? 둘이 어디 여행 가? 지금 호텔 예약 확정 떴는데.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숨겨둔 봉투, 주차 영수증, 귀걸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저는 입이 안 떨어졌어요.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더 확신하는 눈이 됐어요. 엄마? 왜 대답을 못해?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붙잡을 얼굴이었고 저는 그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너 나랑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가자. 저는 딸 손목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앞을 조금 걷는데 딸이 먼저 쏟아냈어요. 엄마, 왜 대답을 못해? 갑자기 뭔 호텔 예약 확정이 왜 떠? 아빠가 왜 호텔을 예약해?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말을 시작하면 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울면 제가 무너지는 게 확정이라서요. 결국 저는 너희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실토했습니다. 그간의 이상한 행적들, 내가 모아온 증거들 전부 딸한테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걸 혼자 끙끙 앓았다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웠던 건 남편의 외도도 있지만 그 다음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이혼하면 나는 뭘로 살아?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딸이 저를 보면서 분노가 더 커졌어요. 그 자리에서 딸이 바로 모드가 바뀌었어요. 울거나 감정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딸은 머리가 빠른 애예요. 엄마, 일단 모아놓은 것들 다 사진 찍어놔. 원본은 엄마가 숨겨. 근데 사진은 내가 보관할게. 엄마는 지금 멘탈이 안 돼. 내가 할게. 딸은 봉투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주차 영수증의 시간, 주소. 명세서의 수요일 표시. 그리고 조수석에서 나온 그 작은 물건. 호텔용품 전부요.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말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이 이상함을 감지한 순간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딸이 제가 모아온 증거봉투를 다시 꺼내더니 딱 잘라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느낌 말고 확인이 필요해. 오늘 컴퓨터에서 뜬 건 호텔 예약 확정이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하자, 제발. 확인하는 순간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무서워. 딸은 저를 보면서 한숨을 길게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화를 내기보단 진짜 현실적으로. 엄마, 이미 끝났어. 엄마가 무서워서 안 보면 엄마만 계속 무너져. 딸은 먼저 아까 컴퓨터 화면에 떴던 알림이 진짜 메일 알림이었는지 아니면 광고창 같은 건지부터 따졌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오면 어떡하나, 지금 뭘 하려고 이러나, 들키면 어쩌나. 딸은 먼저 계산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것부터 확인했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 알림 목록이나 자동으로 떠 있는 로그인 상태 같은 거요. 딸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로그인돼 있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일부러 흘린 증거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났어요. 남편은 이런 걸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쁘면 켜놓고 나가고 자동 로그인 그대로 두고 알림도 끄는 법 몰라요. 딸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운이야. 아빠가 조심했으면 이런 거 안 남겨. 딸은 메일함을 막 뒤지지 않았어요. 대신 검색창에 짧게 쳤어요. 예약 확정. 그리고 잠깐 멈추고는 제 표정을 봤어요. 검색 결과가 쭉 떴고 목록을 내리다가 한 메일 제목에서 손을 멈췄어요. 예약 확정 땡땡 호텔. 그 글자가 화면에 보이는 순간 저는 귀가 먹먹해졌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메일을 바로 열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어요. 엄마, 이게 오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딸이 클릭도 안 하고 목록에 찍힌 날짜만 가리켰어요. 수요일. 그리고 그 전주 수요일. 또 그 전주 수요일. 정확히 제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그 수요일들이었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수요일만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진짜로 수요일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요. 딸이 마우스를 잡고 아주 천천히 첫 번째 메일을 클릭했어요. 메일이 열리자마자 화면에 호텔 로고가 뜨고 예약번호 같은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글자가 잘 안 읽혔어요. 눈이 흐려졌어요. 딸이 중요한 부분만 손가락으로 짚어줬어요. 호텔 이름, 예약번호, 체크인 날짜. 딸이 낮게 말했어요. 수요일 맞지? 체크인 날짜가 수요일이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입술이 떨렸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었어요. 파일 이름도 날짜로 저장했죠. 딸은 이미 머릿속에 증거 정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다음을 눌렀어요. 보통 같은 호텔에서 안내 메일이 연달아 오거든요. 딸은 그걸 아는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엄마, 한 번 예약한 게 아니야. 예약 확정이 여러 개야. 그 말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뜻이었어요.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뜻이었고요. 딸은 예약 메일들을 하나씩 열면서 체크인 날짜를 종이에 적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무너졌어요. 제가 집에서 평생 해온 건 기억으로 버티기였는데 딸은 기록으로 못 받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어느 메일에서 링크를 하나 눌렀어요. 그 안에는 확정이라는 말보다 더 잔인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객실 타입, 숙박 일정 그리고 인원. 딸이 그 줄에서 멈춰서 손을 그 줄에 갖다 대고 저를 봤어요. 성인 2명.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진짜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접대 아니야. 딸이 그 페이지를 바로 캡처했어요. 그리고 예약 메일을 다시 돌아가 다른 주 예약도 같은 방식으로 열어봤어요.
수많은 예약이 쏟아졌고 다 똑같더라고요. 성인 2명. 엄마 이런 건 다 쌓아야 돼. 처음부터 다 터뜨리면 아빠는 그럴 수도 있다로 버텨. 근데 여러 개가 같은 모양이면 변명이 안 돼. 그리고 큰딸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확신했는지 뭔지 말투가 갑자기 일하듯이 바뀌더라고요. 엄마 아빠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지? 내비 기록도 확인했어. 그래서 제가 괜히 딴소리를 했어요. 그걸 왜 봐? 너 지금 뭘 하자는 거야? 근데 딸은 제 말을 안 받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딱 한마디만 하더니 바로 신발을 신어요. 알겠어.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여러분, 그 순간이 진짜 이상했어요. 딸이 나가는 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딸이 현관문을 나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지잖아요. 그 조용함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아빠 차를 열고 블랙박스를 찾았겠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내가 그동안 아닌 척 하면서 버텼던 집이 이제는 내 딸 손으로 증거 수거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한 10분, 15분, 저한텐 1시간 같았어요. 현관문 소리 나길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딸이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식탁에 뭘 탁 내려놔요. 작은 메모리 카드랑 USB 어댑터 같은 거요. 그리고 차 키를 옆에 툭 던지듯이 놓더니 자기 노트북을 켜요. 표정이 진짜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더라고요. 딸이 화면을 켜고 날짜를 넘겨 수요일만 콕콕 집어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느낌으로만 붙잡고 있던 게 이제는 화면으로 증거가 되는 순간이니까. 딸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 돼야 집에 오는 길이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못했어요. 목이 메이더라고요. 왜냐면요, 딸이 그 다음 화면을 넘기는데 제가 예전에 주머니에서 봤던 그 주차 영수증 장소랑 동선이 딱 겹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딸이 그때 저를 처음으로 쳐다보고 진짜 단정하듯이 말해요. 엄마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엄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저는 그 말 듣고 눈앞이 확 캄캄해지면서 결국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조용히 울지도 못하고 숨이 막혀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울음. 딸이 제 등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 증거는 내가 다 찾아줬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엄마가 선택할 차례야. 그 말이요. 처음으로 엄마가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을 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딸은 마지막으로 오늘 확보한 증거들을 자기 핸드폰에 정리해 두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다음은 아빠랑 막내한테 알려. 그리고 아빠가 정신 못 차리면 상간녀 소송이든 이혼이든 준비해야 돼. 엄마가 못하면 내가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또 겁이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도 있었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지옥이 이제는 둘이 된 느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걸 세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 생활비.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그 단어보다 돈이 먼저 떠올라요. 그게 너무 비참해서 또 자꾸 딸 앞에서 초라해지더라고요.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돈 얘기부터 나오면 엄마 무너져. 일단 오늘은 막내한테 먼저 말해. 엄마 혼자 흔들리면 아빠가 더 밀어붙여. 저는 막내 아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막내는 원래 연락하면 왜? 부터 하는 애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귀찮아하겠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들은 평소 톤이었어요. 엄마 왜? 나 지금 바쁜데.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딸이 옆에서 제 손등을 살짝 눌러줬어요. 말해라는 신호처럼.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 너도 느낀 거 없니? 아들이 짧게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피곤한 웃음. 아빠? 또 늦게 들어오는 거? 영업이면 원래 그렇잖아. 저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호텔 예약 이런 게.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정말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하고 싶은데.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말이요. 아들은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만 알고 싶다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결정 못 하겠어서. 아들이 끈듯이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나 그런 거에 끼기 싫어.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정해. 나한테 아빠 설득해줘 이런 거 바라지 마. 전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딸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저를 보고는 말을 삼켰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애들은 다 컸고 이미 각자 살아. 내가 붙잡고 있던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던 시간의 습관이었구나. 딸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 봤지? 막내도 저러는데 엄마가 계속 혼자 버티면 엄마만 죽어. 딸은 그날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족 앞에서 사실을 꺼내놓고 끝을 보겠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끝을 보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끝을 본 다음에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무서웠어요. 딸은 막내한테도 연락했어요. 집에 와, 오늘은 빠지면 안 돼. 막내는 귀찮아하는 목소리로 알았어만 했고요. 저녁이 되자 집에 사람이 모였어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모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딸은 식탁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일부러 평정한 목소리로. 아빠, 오늘은 얘기하자. 엄마가 혼자 앓다가 여기까지 왔어. 딸은 식탁 위에 그동안 찍어왔던 증거 사진들, 호텔 예약 확인 메일, 주차 영수증이니 귀걸이니 전부 올려놨습니다. 내가 전에 프린트하려고 컴퓨터 켰는데 화면에 호텔 예약 확정 알림이 뜨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 얼굴이 확 굳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탔어요. 딸은 한치도 안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 주차 영수증이랑 귀걸이는 뭐야? 아빠 차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크게 친 것도 아닌데 그 소리가 집 안을 쪼개는 느낌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컴퓨터를 왜 켜? 내 메일을 왜 봐?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이 아빠가 이상하니까 확인한 거지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외도의 내용이 아니라 본인 개인 사생활 침해로요. 그래, 너희가 지금 날 감시하는 거지? 집에서까지 내가 검열 받아야 돼? 니들이 뭔데? 딸은 딱 한 문장으로 끊었어요. 아빠가 정상적이면 우리도 이러지 않아. 남편의 시선이 그때 저한테 꽂혔어요.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너 얘랑 짜고 나를 몰아? 저는 입이 안 떨어졌어요. 아니다라고 하면 딸이 혼자 싸우게 되고 맞다라고 하면 남편이 더 미쳐버릴 것 같고. 딸이 제 앞을 막듯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책임질 거야. 엄마 먹여 살릴 거야. 남편은 이미 미안하다가 아니라 너희가 날 공격했다로 판을 바꿨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딸은 분노가 확정됐고요. 남편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걸렸다가 아니라 내가 공격받는다라는 얼굴.
딸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해. 저는 그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지만 꺼냈어요. 주차 영수증, 와인바 명세서, 조수석 바닥에서 나온 귀걸이,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용품들, 갑자기 들고 온 립밤 선물, 그리고 호텔 예약 확정 메일. 딸은 말이 길어지지 않게 딱딱 끊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날짜는 다 수요일. 같은 동네. 같은 패턴. 막내는 그걸 보더니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그리고는 짧게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빠 진짜야?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더 서늘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였어요. 아예 방향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과도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고 그냥 폭발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날 재판하는 거야? 내 메일을 왜 봐? 남의 차를 왜 뒤져? 집에서까지 내가 감시받아야 돼? 딸이 그걸 딱 잘랐어요. 아빠가 정상적이면 우리가 왜 이러겠어? 아빠가 수요일마다 호텔 예약할 일 이모가 있어. 남편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딸한테서 시선이 저로 넘어왔어요. 좋아,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야? 내가 이 집 나가줄까?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옆 의자를 발로 툭 밀었어요. 소리가 집 안에 크게 울렸어요. 됐다, 너희끼리 잘 살아. 내가 나가줄게. 딸이 바로 말했어요. 나가서 어디 가든 상관없어.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는 소리 지르지 마.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노려보며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웃음. 봐라, 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너 때문에 애가 미쳤잖아. 그 말에 제 속이 꺼졌어요. 제가 딸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거지. 그날 남편은 그대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의 끝처럼 남았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날 시작됐어요. 남편이 낮에 연락도 없이 들어오더니 거실에 큰 가방을 쿵 내려놨어요. 짐을 싸러 온 거예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짐을 싸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더니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풀이 하듯이 말만 쏟았어요. 네가 이래서 애들이 저 모양이지. 내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퇴직이 코앞인데 니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혼하던 말던 맘대로 해봐 어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이 그때부터 다른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저는 경력도 끊겼고 지금 이 나이에 일을 구한다 해도 월급이 얼마나 될지 뻔했고 집세, 생활비, 병원비 이런 게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남편은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소리쳤어요.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내가 나가줄게. 그 여자한테 갈 거야.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니고 원망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피해자인 얼굴. 문이 닫히고 집이 텅 비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딸은 저한테 바로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제일 비겁한 말을 꺼냈어요. 나 이혼은 아직 무리인 것 같아. 딸 얼굴이 딱 굳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변명처럼 핑계처럼. 상간녀 소송도 안 할래. 그런 거 하면 남편이 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여자한테 겁만 주고 싶어. 알아서 떨어지게 만들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제 스스로도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제 생존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야 하니까. 딸은 한참을 저를 보다가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사람이 한 번 그랬는데.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은 그때 제가 모르던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 나 어릴 때도 비슷한 냄새가 났어. 나 어릴 때 아빠 가끔 이상했잖아. 엄마가 모른 척했거나 엄마 혼자 울었거나.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게 과거가 아니라 딸에게는 아직도 현재였던 거예요.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웃지도 않는데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내가 왜 비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 우리 집 가정 환경이 이래서 내가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나 봐. 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딸을 붙잡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안 나갔어요. 제가 딸을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이 제 핸드폰에 저장해둔 캡처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다 해줬어. 증거도 찾아줬고 방법도 생각해줬고 엄마 혼자 안 두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결국 아빠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 그럼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걸 반복할 거야. 딸은 아주 차갑게 결론을 내렸어요. 난 여기서 손 뗄게. 엄마 선택이 그거면 난 더 이상 같이 못 가. 아빠랑도 엄마랑도 나 이제 못 믿어. 그 말이 끝이었어요. 딸은 그날 짐을 싸서 나갔어요. 막내는 카톡 하나 남겼어요. 엄마 힘내. 근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말이요. 힘내라는 말인데 결국 난 관심 없다로 들렸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일러 바칠 시부모도 없고 하소연할 친구들이나 집안 식구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면 괜찮아질까요? 상간녀를 겁줘서 떨어뜨리면 남편이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딸 손을 빌려서 외도의 증거는 다 찾아냈는데 정작 저는 이혼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독자님들이라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